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최근 지표들을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선물지수가 실업률 발표되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상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예측치는 3.6인데 실제로는 3.5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이고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업률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 실업률입니다. 회색색 이 음영은 리세션 구간입니다. 이게 리세션 구간입니다. 이 실업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리세션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리세션이 왔다. 이렇게 올라갈 때 리세션이 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저 아래 있죠, 이게. 요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모든 만물은 이렇게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파장이 더 아래로 꺾인다는 게 확률적으로 맞을까요? 이렇게? 아니면 저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맞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내려갈 때는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실업률이 내려갈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죠? 이렇게 완만하죠? 근데 실업률이 올라갈 때 보십시오. 올라갈 때 쭉 올라갑니다. 실업률 올라갈 때 쭉 그냥 올라갑니다. 자, 실업률이 올라갈 때 어떻게 리세션이 빵 왔다는 건데요.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인데요. 저게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올라간다. 순식간에. 제가 예전 2000년 닷컴버블 08년 금융위기 기사 차트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락 전날까지도 전문가들도 매수 의견이 있었고 그냥 평소와 같았습니다. 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23만 6천 건으로 예측치 23만 9천 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년간의 지표 중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1년간의 지표 중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측치, 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는 꺾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블룸버그 기사에서 연준이 노동시장이 소폭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현재 시장은 동결보다는 0.25 더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ISM 제조업지수도 부러지고 현재 비농업 고용지수도 낮아지는데 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가? 이거죠. 자, 이 정답은 강영현 이사님이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자료입니다. 실물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월 47.7로 역대급 하락을 했는데 원래 연준은 이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질 때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자, 현재 표면적으로만 보면 실업률이 여전히 낮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조만간 건설 현장 해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아직 건설 현장에서 해고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이게 6월에서 9월 정도에 건설 현장 해고율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정답도 말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업률 있죠.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투자 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시면 향후 주도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장부품 관련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끝나고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 산업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수소 분야 이거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섹터 종목군들도 미리 우리는 공부해 놔야겠죠. 자, 이사님이 마지막 멘트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모든 투자에서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투자금 절반은 예금, 30%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종목들에 투자해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나머지에서 투자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몰빵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삼성 반도체 감상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제 나왔죠, 이게.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성전자 감산대열에 합류함? 근데 이게 반도체 업황 반등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건데요. D램 가격 하락세가 이게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반도체 최악에서 저점 바닥이 나오는 신호는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횡보하든지 아니면 위로 갈 가능성 이게 더 높아진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엔. 자, 그런데 이게 주가라는 게 한 방에 위로 그냥 쫙 오르면 좋지만 항상 저점을 형성하고 위아래 하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올랐죠, 어제. 근데 월요일 기사에서 갑자기 감산량이 적다. 이런 이유로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1998년 이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감산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하방 압력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저 기사에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점은 DDR4를 이거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감산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미 지금 다 채워놨다 이제는. 그래서 뭘로 넘어가는가? DDR5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봅니다. 자, 그러니 반도체 중에서 DDR5도 잘 봐야 한다.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 아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히 초간단히 정리하면 제 생각은 리세션에 이미 진입 가능성 요걸 보고 있고요. 하방 압력은 시간이 문제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감산은 바닥의 신호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크러쉬가 오면 반도체든 뭐든 그냥 같이 빠진다. 그런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